슬기로운 투자 생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이승석 전문가가 이 중동에서 발생한 지정학적 리스크 너무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주 초반에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될 것 같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시장 마치 이 이야기처럼 진정이 돼가고 있죠. 이승석 전문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석입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자, 시장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악재로 인해서 급락한 다음에 오늘 아침에 하락을 좀 진정시켜 보려고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만만치는 않죠. 아직 끝난 악재는 아닙니다. 지금 오늘 시장을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아직도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남아있는 가운데 관련주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존에 강세를 보였던 주도주 종목군들, 뭐 가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본다면은 SK 하이닉스가 오늘 2% 넘게 지난주 하락폭을 만회를 하는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고, 코스닥에서도 이제 알테오젠 같은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양쪽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전쟁이 일찍 끝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경기 민감주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하지만 여전히 우려된다라는 점을 반영한 전쟁 관련주, 이로 인해 가지고서 에너지 쪽에 뭐 석유 쪽 종목군들이라든지 또 방산주 뭐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한 가지만 얘기 드리자면 제가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의 일봉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나스닥 일봉 그 하락폭이 한 1.3% 정도 하락을 했죠.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 때에 그 이슈가 발발했던 이벤트 데이죠. 이벤트 데이의 당일 증시 하락폭 치고는 미국 증시도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뭐 과거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할 때 뭐 그 이전에 예전에 돌아간다면 뭐 이라크 전쟁과 관련된 뭐 등등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발됐을 때의 최초의 이벤트 데이 하루에 생겼던 그 하락폭 대비해서 미국 증시 쪽의 하락이 크지는 않았다는 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한 가지는 말씀드리자면은 앞으로의 증시는 그러면 이런 부분 때문에 뉴스에 따라서 좀 장이 계속 장중에도 출렁거릴 거고 하루 사이에도 출렁거릴 거고 끝나지는 않았다는 점을 좀 먼저 염두에 두시고 오늘 시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좀 생기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주 중에서도 이제 석유주들, 그러니까 이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석유주가 움직였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처럼 천연가스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 움직임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저도 오늘 원래 이 종목을 좀 관심 주다가 제시를 하려고 했는데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외에도 이제 유가가 급등을 보이니까 다른 에너지 쪽으로 다 관심이 가죠. 원자력, 대체 에너지 쪽, 그러니까 원자력도 관심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쪽도 시장에서 관심이 이동돼서 유가가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 심하게는 원유의 가격이 배럴당 $100를 돌파할 가능성까지도 현재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죠. 그것도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냐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초대 AI 관련 그 대통령 비서진의 네이버 출신이 선임됐다는 얘기 때문에 네이버 주가가 오늘 아침에 뭐 상승폭은 좀 줄었습니다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쎄 뭐 출신 때문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건 저는 배제합니다.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도 얘기한 대로 카카오주에 대해서 카카오 그룹주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카카오페이가 뭐 기대 이상의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수익률을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물론 뭐 조정을 보이고 눌림목을 보인다면 또 매수해볼 수 있는 여력은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또 할 얘기는 굉장히 많고 바로 이승석의 슬기로운 투자 전략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잘 들으셔야지 이번 이 파도를 갖다 잘 넘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니까요. 뭐 결국은 이제 뭐 이런 일을 경험의 데이터, 경험치로 극복하는 수뿐이 없죠. 이건 뭐 제가 예상할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될지 아니면 국지전적으로 끝날지 아니면 장기화될지 단기화될지, 예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할 당시에 오래가지 않는다고 모두들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이건 누구도 예측의 범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결국은 이제 대응의 영역인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뭐 대응의 영역 쪽과 분석이 가미된 전략을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여러분들도 뉴스 보셨으니까 잘 알겠습니다만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죠. 만약에 봉쇄된다면 이제 원유 가격은 완전 급등할 것이고 전 세계 위험 자산 쪽 주식시장이나 이쪽은 이제 급락을 할 거고, 뉴스를 보셨으니까 알겠습니다만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대부분 전망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는 거죠. 뭐 궁지에 몰리게 되면은 뭐 쥐도 코너에 몰리게 되면 고양이 콧잔당은 문다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은 저도 높지 않다고는 전망을 하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제가 먼저 전략을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매매를 하면서 보통의 경우에는 위험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냐 아니면 위험을 회피할 것이냐의 전략을 짜면서 위험을 회피하는 전략을 해지 전략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걸 이제 스페큘레이팅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경우에라면 제가 지금 화면에 코덱스 원유 선물 WTI 가격이 연동된 이제 ETF를 올려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원유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죠. 오늘 아침에도 원유 선물 시장에서 서부 텍사스산 중진료 선물 가격은 약 2%에서 3% 사이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런던 거래소 쪽에서는 약 한 4% 강세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하고 이쪽 가격은 지금 시장 상황이라면 반대로 움직이는 상품이 되겠죠. 뭐 옛날 같으면은야 뭐 선물 매도로 해가지고 주식에 대해서 해지를 한다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하지만 지금은 해지 수단이 워낙 다양하죠. 뭐 ETF에서 인버스를 살 수도 있는 거고, 또 금 같은 경우 좀 안정적으로 해지 전략을 취하실 분들은 이 금 관련 ETF를 취함으로써 일부 내가 주식에서 손실 보는 부분을 좀 만회하는 전략을 짠다든지,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에는요. 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직 끝나지 않은 악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전략을 좀 짜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오늘 12시 반에 시장의 중심 프로그램에서 종합적으로 이번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전망과 전략을 제시할 테니까요. 아침 시간 짧은 관계로 인해서 이따 12시 반에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쪽 보겠습니다. 뭐 이 와중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대부분 다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HMM을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그때 주가가 뭐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밀리지 않았죠. 요게 이제 왜 움직이냐를 먼저 알고 보셔야 돼요.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게 중국 컨테이너 운임 지수인데, 이게 국제 교역량 위축의 우려 때문에 그동안 좀 하락했다면 최근 들어가지고 급격히 빠른 템포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흥하해운, 그다음에 대한해운, 그다음에 가장 비중이 큰 HMM 같은 종목의 주가 강세 요인이고, 그래서 이게 더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원화가 가치가 강세를 보이는 거에 대한 수혜도 계속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좀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좀 더 주가는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관심주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었어요. 근데 아침에 뭐 제가 9시 이전에 원고를 보냈는데 미리 주가가 움직여서 저도 또 당황했지만,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그동안 주가가 약세를 보였던 국면에서 이제 그 약세 국면 탈피가 시도되는 상황이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LNG 천연가스 관련돼 가지고 이란 쪽에 이슈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번 G7 정상회담에서 과연 이제 트럼프가 알래스카 가스전에 대한 얘기가 나올지 여부가 이제 또 관심이 가는데, 그 얘기가 나오게 돼도 이 종목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관심주로 분류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미국에서도 역시 뭐 마찬가지, 미국 쪽에서도 이런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도 이 가스전 관련주,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 좋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멕스 천연가스 관련 기업들 쪽의 주가를 지수화시킨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쪽하고 달리 굉장히 좋은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번 관심 있게 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리려다가 만 종목, 역시 제가 늘 강조하다시피 저는 IT 종목은 하이닉스 한 종목으로 끝낼 겁니다라는 얘기를 벌써 지금 한 달째 거의 가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HPSP를 지난주에 말씀드리려다가 지금 그때 얘기를 시간 관계상 못했는데,
이 종목이 영업이익률이 50%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장비는 대체 불가 상품이고 반도체가 미세 공정으로 넘어갈수록 이 회사의 장비는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라는 점을 본다면 앞으로의 기대가 더 크고 그동안 주가는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이제 막 올라오려고 하는 거죠. 뭐 급등주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이승석의 슬기로운 투자 전략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승석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은 또 장 마치고 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있습니다. 오후 4시에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채널에서 이승석 전문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황이면 시황, 종목이면 종목, 태움 100% 넘게 수익 내고 있는데요. 다음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이 시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